제일 친했다고 말하는 친구와 멀어질 때는 생각지도 못한 골이 깊은 경우가 많다. 대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고, 이때 상대방에게는 나도 알지 못하는 불만 혹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풀어내고 털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친한 친구라 했지만 정작 상대방은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와 관계성이 싫어 더는 얽히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내 입장에서는 좌절감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차라리 설명이나 해주면 좋으련만. 그저 답답하고 그러다가 문득 괘씸한 마음도 든다. 내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우정의 깊이만큼 우리는 오해의 골이 깊어졌고, 대개 이것은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때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라야 풀어진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싶은 그때라야 말이다. 지금의 내 초조함이나 답답함으로 인한 감정적인 대화 시도나 명분 없는 사과는 자칫 상대방에게 오히려 강압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지나간 시간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상대방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 타인에게 마음이 닫히는 과정 중 이들은 대개 잔정이 많고 작은 부분에 마음을 쓴다. 타인과의 관계성을 볼 때 만남의 빈도보다 유대감에 큰 의미를 둔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마음을 쓰는 상대방에게 스스로는 매우 가까운 친밀한 감정을 느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현듯 그 상대방에게는 내가 그리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느끼는 때가 온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과 더 깊은 유대감이 있어 보일 때, 내 존재가 다른 존재들에게 이미 밀려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 자리는 언제든지 다른 이들로 인해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임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의 크기가 어쩌면 일방통행이었다고 느끼는 순간 미묘한 서운함과 허탈감이 밀려온다. 우리의 관계가 함께가 아니었다고, 나의 마음씀은 그저 뒷전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간관계가 부질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닫는다. 그렇게 조금씩 연락하는 이들의 횟수가 줄어든다. 정다운 담소, 저는 블라입니다.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을 잔뜩 벤치만 난 뭔가 이상했었던 난 다 됐어 너 별했어 우리 대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바쁘 하루는 배수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area 우리 서로 mystery yeah, yeah.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Hey 내 옆에 함께 있어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 이 작은 새끼 손가락처럼 흐를 뻔한 영원과 충돌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우리 추억 한편 한편 영화 만들 살아가는 코미디 영화 yeah, yeah, yeah. 하게 봤을
새끼손가락처럼 7번의 여름과 추울결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새끼손가락처럼 무린 여전해 네 모든 걸 알아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던 그 뻔한 말보단 너와 나 내일은 정말 싸우지 않기로 해 언젠가의 항상 맞을 때 You are my soul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You are my soulmate 7번의 여름과 추울결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언젠가의 항상 맞을 때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You are my soulmate 7번의 여름과 추운 겨울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방탄소년단 친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입니다. 오늘은 친구, 프렌즈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친구라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줄인다고 썼는데도 유독 할 말이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친구도 연인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인과 친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연락이나 스킨십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빼고 서로 배려해주고 표현해주고 관심 주는 건 같잖아요. 연인처럼 매일 연락을 하진 않더라도 생일이나 명절, 크리스마스 같이 기념일이 있을 때라도 잊지 않고 연락을 해주고 내가 그 친구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 친구도 나랑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것. 저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편도 아니고 특히 전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친구한테 생각날 때면 나름 용기 내서 전화하고 안부 묻고 카톡을 하더라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친구는 전화를 하면 뭔가 심드렁하고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듯하게 들려서 속상했어요. 카톡도 하면 툭툭 끊기는 게 신경 쓰이기도 했고요. 물론 그 친구한테 얘기도 해봤죠. 속상하다고. 근데 친구는 자기도 나처럼 생각하는데 표현이 부족해서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표현력이 넘쳐나서 노력하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표현이 부족해도 너무 표현을 안 해주다 보니 내 노력들이 지쳐갈 때쯤 저는 그 친구를 찐친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그냥 친구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비즈니스 사이라던가 많이 안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고 담아두질 않는데 내 사람이다, 가족 같다고 느껴지는 아끼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면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는 타입이에요. 암튼 그래서 자주 만나진 않아도 찐친이니 주고 싶은 물건이나 너무 맛있어서 먹이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가능한 한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만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부담될까봐 얘기를 못했다는데 저는 그걸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된 게 너무 상처였거든요. 내가 알기 전 늦게라도 얘기해주지 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하지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둘의 성향이 달라서일까요? 이해하고 가볍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그 친구를 좀 놓았어요. 그래야 저도 상처 안 받고 그 친구도 갑자기들을 나 너한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속상했어 라는 말을 듣고 당황해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 친구는 그닥 불만이 없는데 저만 주저리 서운한 점 이야기하는 것도 지치기도 했고요.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공허해지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 오늘도 라디오에 제 이야기를 끄적거려 봅니다. 끼리끼리는 정말 과학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가장 편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찐친이라고 생각하는 블라였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상대방도 나만큼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도 나만큼의 돈을 지출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도 나만큼 기념일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방도 나만큼 나를 위해 마음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 대개 그 마음이 서운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점에 서운함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유나의 My Song and 듣고 올게요. 언제나 고마웠다고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나에게 소중한 걸 알게 해준 넌 나의 멜로디, 나만의 paradise. 네가 있어 난 행복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맘 할까. 이런 내 마음 전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노래해. 약해지지 않아 이젠 혼자가 아닌 우리들의 추억을 위해 모든 게 다 변해도 사랑하기. 나에게 이것만은 약속해줘. 잠시 헤어져도 우리 사랑 변하지 않기로 해. 언제까지라도 난 널 사랑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my friend. 날 믿어준 너만을 위한 내 맘의 노래 잊지 말아줘. 잊지 말아줘. 외롭고 힘이 들 때면 늘 곁에 있어준 환한 미소를 기억할게. I am gonna sing forever. I am gonna sing forever. 사랑해. 나에게 이것만은 약속해줘. 잠시 헤어져도 우리 사랑 변하지 않기로 해. 언제까지라도 난 널 사랑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my friend. 날 믿어준 너만을 위한 내 맘의 노래 잊지 말아줘. 언제나 고마웠다고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영원히 함께 하자고.
네가 있어 행복한 나. 점점 곁을 잘 내어주지 않게 되는 이유는 관계를 맞춰 나가는 데에 쓰는 노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마냥 치열하게 휩쓸려 가기보다, 마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시에 그만큼 외부의 피로를 크게 체감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그것이 자연스러움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그래서 관계의 시작점을 만드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것. 어쩌면 그 과도기일지도 모른다. 감정 소모에 지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일을 하든 상점에 들르든 필요에 의해 마주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사사로이 지속적인 관계의 만남을 줄여나가는 것. 그렇게 지인들과의 술자리도, 각종 모임도, 연애도 그것이 줄어들거나 없는 삶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타인의 감정을 읽는 일, 남들과 비교되는 일, 눈치를 살피는 일, 오해와 의심을 떨쳐내는 일. 이 모든 감정 소모에 지쳤다는 증거다. 슈퍼주니어의 같이 걸을까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다운 담소, 저는 블라였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한 발 또 한 발 걸어갈 때마다 하얀 카펫은 아닐 테지만 Just walk with me girl 어떤 길보단 같은 길을 갈 테니까 yeah. 수많은 계절을 지나쳐온 사이 서로 눈빛은 다 깊어졌지만 익숙함이란 감정이 한 뼘 다가가 더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속엔 언제나 you